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기용 변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것은 변성기, 전압이나 전류를 변류를 해주는 건 우리는 변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용도? 계기 용도. 여기서 말하는 계기라고 하는 것은 계측기나 계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선로의 선간 전압이 예를 들어 22.9kV 또는 전류가 1000A 이러한 큰 전압이나 즉 높은 고전압이나 큰 대전류를 직접 전압계나 전류계를 가지고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고전압은 저전압으로 바꿔주고 대전류는 소전류로 바꿔주는 기기가 바로 계기용 변성기다라는 것입니다. 즉, 큰 전압이나 대전류를 우리가 직접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전압은 저전압으로, 대전류는 소전류로 바꿔주는 것들을 우리는 계기용 변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계기용 변압기부터 보죠.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를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P, T라고 쓰고요. 또는 전압을 바꿔준다라고 해서 V, T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계기용 변압기를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러한 선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선로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선간 전압이 22.9kV이다 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전압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변압기를 써서 이런 식으로 변압기를 써서 이러한 22.9kV에 대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건 변압기인 거죠, 변압기. 여기 있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것이 계기용 변압기이다. 그로 인해서 어디에다 공급을 하겠어요? 바로 전압계인 계측기나 그 다음에 계전기에 공급을 하는 거죠. 계전기에 전원으로 공급한다. 이것을 우리는 계기용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를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계기용 변압기의 목적이 뭐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계전기나 계측기나 계전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2차 전격 전압은 110V를 쓰고 있고요. 세 번째, 이 계기용 변압기를 점검 시 취해야 될 것은 2차 측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그냥 변류기다라고도 하죠. 변류기. 그러니까 전류를 바꿔주는 거죠.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우리는 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계기용 변류기는 여기에 많은 큰 대전류, 예를 들어 1000A 정도의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 이렇게 CT 변류기를 달아서 여기에 소전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전류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즉,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서 얘도 어디에 보내겠어요? 계측기나 즉 전류계나 계전기에 공급을 하겠죠. 이때 변류기의 2차 전격 전류는 5A가 됩니다. 그러면 계기용 변류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계기용 변류기는 대전류를 뭘로? 소전류로 바꿔서 어디에? 계측기나 계전기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기용 변류기 2차 전격 전류는 5A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검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2차 측 단락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변류기를 점검 및 교체 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2차 측 단락이다. 만약에 2차 측 단락을 하지 않고 2차 측을 개방했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계기용 변류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측에는 코일이 몇 번 안 감겨 있어요, 이렇게. 근데 2차 측에는 엄청 많은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엄청나게 큰 부하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부하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런데 여기를 예를 들어 개방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류는 크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엄청나게 커져 버리게 돼요. 그럼 자속이 크고 여기에 감긴 코일에 감긴 횟수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바로 고전압이 유기가 돼요. 그럼 고전압이 유기되면 변류기 2차 측의 권선, 절연 파괴에 의한 소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을 말로 풀어쓰게 되면 즉 변류기 2차 측을 개방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부하전류가 모두 큰 부하전류가 모두 여자전류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전류라는 건 뭐죠?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여자전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속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속이 2차 측 권선에 세교가 되면서 즉 2차 측 권선에 뭐래요? 고전압을 유기해요. 그럼 고전압이 유기되면 2차 측 권선의 절연 파괴에 의한 권선이 뭐 할 수 있어요? 소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류기를 교체나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2차 측 단락이다. 이것은 아주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계기용 변류기에서 우리가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류기 2차 전류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동 접속입니다. 이 변류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기 시간에 얘기를 했겠지만 한 번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 둘, 셋 선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A상, 여기를 B상, 여기를 C상이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변류기를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서 얘는 이렇게 묶고요. 얘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묶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1차 측 전류 I1이라고 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요 CT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자, 얘는 A상이니까 여기에는 IA상의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C상이니까 여기는 IC상의 전류가 흘러요. 그럼 얘는 이 점에서 IA 더하기 IC 여기는 IA 더하기 IC상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IA 여기는 IB 여기는 IC다 라고 했을 때 IA 더하기 IC는 요거네요. IA 더하기 IC 맞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IA 더하기 IC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죠?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한다면 얘를 이렇게 한다면 I, B상의 전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여기에는 I, B상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A상, B상, C상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 I1과 I2에 대한 관계식을 적어보게 되면 I1은 I2에다가 CTB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I2는 거꾸로 I1에다가 CTB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된다. 언제? 가동 접속에서.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차동 접속을 보겠습니다. 차동 접속을 그려보면 여기는 A상, 여기는 B상, 여기를 C상 이렇게 볼게요. A상, B상, C상 그리고 CT를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류계가 있다라고 보죠. 전류계.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크로스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로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1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것을 I2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A상의 전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C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와 같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IA가 흐르고 얘는 이렇게 IC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C-I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IA-I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방향성이니까. 그럼 얘를 벡터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IA, 여기는 IB, 여기는 IC라고 했을 때 뭐 반대니까 IC-IA는 이거죠. 이 벡터. 얘가 IC-IA가 돼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것의 크기는 요것의 루트 3배예요. 얘는 크기만 봤을 때 IA의 뭐라고요? 루트 3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요? 루트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전류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2라 이렇게 볼게요. I2? 그럼 I2는
분명히 I1 곱하기 CTB예요. 그죠? 제가 I2 다시라고 쓰면 얘도 I2 다시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맞죠? 그러면 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요것의 루트 4배라고 했으니까 요것의 루트 3배 하게 되면 자, 요게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2라고 볼게요. 여기는 I2 다시고 I2는 요것의 루트 3배니까 루트 3배 하면 이게 I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차동 접속을 했을 때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I1 곱하기 CTB 곱하기 잘못 썼네요. 여기가 I2니까 CTB분의 1인 거죠. 에 루트 3인 거죠. 이렇게. 다시 I2 다시는 I2 다시는 I1 곱하기 CTB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니까 여기에 루트 3을 하게 되면 얘가 I2가 된다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I1은 이거 I1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I2 곱하기 CTB 곱하기 역수인 거죠. 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차동 접속에서 여러분들이 I1, I2의 관계식을 잘 기억해라. 여기 전류계에 흐르는 걸 I2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Y결선 잔류회로예요. 세 번째. Y결선 잔류회로. Y결선 잔류회로. 선이 A상, B상, C상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얘는 A상, 얘는 B상, 얘는 C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CT를 A, B, C 모두 설치하는 거 하나, 둘, 셋 모두 설치해요. 그리고 나서 연결을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들을 다 연결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요. 묶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전류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IA상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는 IB상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는 IC상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KCL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상 대칭 또는 3상 평형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3상 대칭에서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0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3상 불평형시 그죠? 불평형 3상 대칭이죠. 3상 대칭. 3상 불평형시 비대칭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I0가 흐르게 된다. 즉 여기에서는 어떤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 영상 전류가 흐른다. 즉 Y결선 잔류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상 전류를 뭐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이때 Y결선 잔류회로는 접지 방식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재 순서당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자, 이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를 우리는 MF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MF는 PT와 CT를 합쳐 놓았다라고 해서 PCT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은 저전압으로, 대전류는 소전류로 변성하여 어디에? 전력 측정 장치에 공급을 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이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는 PT와 CT를 합쳐 놓은 것으로 고전압은 저전압으로, 대전류는 소전류로 변성해서 전력 측정 장치에 공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상 변류기입니다. 영상 변류기를 이제 ZCT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영상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측정하냐면 영상 전류를 측정합니다. 즉 일선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 I0를 측정한다. 우리가 변류기 Y결선 잔류회로를 통해서도 영상 전류를 뭐 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이 Y결선 잔류회로에서는 접지 방식에서 영상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 영상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비접지식 선로에서 영상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ZCT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런 원형 코일을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라고 보죠. 그러면 요 코일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A상, B상, C상에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IA, IB, IC를 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속이 생기겠죠? 자속 파이가 생겨요. 그 자속 파이가 A상에 의한 자속, B상에 의한 자속, C상에 의한 자속이 여기를, 이 코일을 뭐예요? 쇄교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에는 IA 더하기 IB 더하기 IC에 해당하는 전류가 유기가 된다. 그럼 얘가 뭐예요? 불평 형식 3I0가 되잖아요. 이게 영상 변류기이다. 즉 비접지식 방식에서 일선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장치는 영상 변류기 ZCT이고, 접지식에서는 Y결선 잔류회로를 통해서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접지형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다섯 번째, 접지형 계기용 변성기. 자, 여기에서 보면 똑같이 계기용 변성기니까 뭐예요? PT죠. 근데 접지형이에요. 그라운드에서 얘를 GP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GPT라고 하는 것은 지락사고 시, 얘는 영상전압을 검출해요. 영상전압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GPT입니다. 이때 GPT의 결선은 Y, 오픈 델타 결선을 합니다. 1차 측 Y결선 중성점 접지, 2차 측 Y결선 중성점 접지, 3차 측에 오픈 델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3상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GPT도 어디에 사용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접지 방식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선로의 선간 전압이 6600, 여기도 6600, 그리고 여기도 6600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1차 측 무슨 결선? Y 결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여기에 Y 결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Y 결선을 그려요. 자, 요걸 하는 거예요. 얘는 1차 측 Y 결선, 여기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연결하고. A상. 얘는 B상. 얘는 C상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접지합니다. 접지.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선간전압 6600, 선간전압 6600이에요. 그럼 얘한테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요 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다시. 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는 A상, B상, C상, 즉 A상에 대지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걸린다라고 그죠?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B상에 대지 전압이 걸리는 거죠. 얘도 루트 3분의 6600의 전압이 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6600의 전압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랑 변압기를 자, 얘 생략하고 그리는 걸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오픈 델타를 해요. 델타 결선인데 열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오픈 델타를 해요. 그럼 여기에는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A상에 관한 거고 여기는 B상에 관한 거고 여기는 C상에 관한 거예요. 그럼 얘가 변압비가 얘와 얘 간의 변압비가 6600대 110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3분의 6600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분의 110이에요. 그죠? 여기가 6600대 110이니까 여기가 6600이면 여기 110이어야 되겠죠. 똑같이 루트 3, 루트 4. 그럼 여기도 루트 3분의 110, 여기도 루트 3분의 1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현재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네들이 위상이 똑같이 120, 120, 12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걸리는 전압은 0이에요. 그렇죠?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0이니까 삼상 대칭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얘에 대한 A상, B상, C상에 대한 벡터들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이거 대지전압이에요. 그죠? 네,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맞죠?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된다고요? 아, 그랬을 때 A, B, C. 그러니까 선간전압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건 선간전압이에요. 이 하얀색은 대지전압이고 루트 3분의 6600. 자, 이때 A상에서 제가 지락이 발생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VA가 얼마가 될까요? 0 되죠. 그럼 얘가 0, 얘는 0 된다고요. 0. 얘는 0 돼요. 0. A상이 지락하는 거. 그럼 얘도 뭐가 돼요? 0 돼요. 이렇게. 그쵸? 자, 근데 분명히 얘네들은 대지전압이다 라고 했어요. 대지전압. 그러면 얘가 0 됐다는 얘기는 단락됐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얘는 단락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에 걸리는 전압은 얘와 얘 간의 전압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와 얘 간에 걸리는 전압. 얘와 얘 간의 전압이 얼마예요? 6,600이에요.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6,600에서 6,600이 돼요. 그쵸? 그럼 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와 얘 간에 걸리는 전압이네요. 6,600. 얘도 마찬가지로 6,6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지락되지 않은 상의 전압은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된다고요? 루트 3배가 된다.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루트 3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6,600, 얘가 6,600 되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요? 1,000 돼요. 1,000. 1,000. 아니, 1,000이 아니라 110. 그쵸? 얘도 루트 3배가 되니까 얘도 110이 돼요. 그쵸? 그러면 벡터도가 어떻게 되냐면 얘에 걸리는 전압은 AC죠. AC 간 전압인 거고 얘한테 걸리는 전압은 AB 간 전압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는 AB, 얘는 AC. B 간 전압 110. C 간 전압 110. 이거예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0.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면서 얘를 다 더하면 벡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게 돼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게 돼요. 그러면 요 크기는 요것의 또 루트 3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110 루트 3이 돼요. 일선 지락사고 시 걸리는 전압이 110 루트 3이 되더라.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VA 더하기 VB 더하기 VC. 이게 3V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지형 계기용 변성기는 GPT라고 하고 얘는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사고 시 영상전압 검출을 위해 사용이 된다. 이때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건전상 대지 전위는 원래 대지 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 이때 오픈 델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10 루트 3V가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여섯 번째는 계기용 변성기는 아니지만 교재에 있기 때문에 비율 차동 계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 여기 계전기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교재에 있네요. 비율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이 된다. 그러면 계략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T 1차 측이 있고 여기 CT 2차 측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는 10A가 흐르고요. 여기에는 100A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이 변압기의 1차 측에는 10A가 흐르고 2차 측에는 100A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CT는 100대 5A짜리 CT를 쓰고 여기는 10대 5A짜리 CT를 쓰게 되면 얘는 무조건 여기가 10A가 흐르면 여기는 무조건 5A가 이렇게 흘러요. 그쵸? 그럼 얘가 100A가 흐르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5A의 전류가 흘러요. 맞죠?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에 5A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는 반대로 흐르잖아요.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이렇게 5A가 흘러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요.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똑같이 5A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여기엔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들어오는 게 5A고 나가는 게 5A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100A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80A가 흘렀다라고 볼게요. 원래는 100A가 흘러야 되는데 80A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는 80에서 100대 5 하게 되면 여기 4A가 흘러버리게 돼요. 그럼 여기는 4A가 흐르게 되고요. 여기는 10A가 흐르니까 여기는 5A가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간에 뭐가 생겨요? 차가 발생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1A의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 동작 코일에 1A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 내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동작 코일에, 여기 있는 거 동작 코일이에요. 이 동작 코일에 어떠한 전류가 흘러버리게 되면 이 변압기 내부에 어떤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 비율 차동 계정기가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회로를 정지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게 차동 계정기의 원리예요. 차동 계정기. 즉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예요. 그런데 이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똑같이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선이 여기는 델타 결선이고 여기는 Y 결선이다라고 볼게요. 변압기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똑같이 여기는 10A, 여기는 100A다 라고 하더라도 얘는 1차 측과 2차 측 간에는 얘는 델타 결선이고 얘는 Y 결선이기 때문에 30도의 뭐가 발생하냐면 위상차가 발생해요. 그러면 위상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매 순간순간 전류의 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차동 계정기를 쓸 수 없어요. 이때는 뭘 쓰는 거냐면 비율 차동 계정기를 쓰는 거예요. 비율 차동 계정기는 뭐냐면 차동 계정기는 두 전류의 차가 발생하면 동작을 하는 거고 비율 차동 계정기는 무조건 전류의 차가 정상적일 때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류의 차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동작하는 것은 비율 차동 계정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차가 이 차이가 전류의 차이가 어떤 비율 이상만큼 차이가 났을 때 동작하는 것은 비율 차동 계정기다. 이때 여기가 델타 Y면 이쪽의 CT는 반대로 Y 결선을 하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 30도의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가 Y 결선이면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코일이 뭐라고 했죠? 얘는 동작 코일이다 라고 했어요. 동작 코일. 그리고 양 옆에 여기에 있는 것을 얘를 억제 코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어떠한 일정 이상의 비율 이상만큼 차이가 생겼을 때 흘렀을 때 동작하는 것이 비율 차동 계정기이고 여기가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면 변류기는 Y 결선을 하고 여기가 Y 결선이면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비율 차동 계정기는 여러분들이 얘는 동작 코일이고 얘는 억제 코일이고 여기를 델타로 하면 여기는 Y로 여기를 Y로 하면 여기를 델타로 결선하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